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2차 대비, 범죄학 대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경행이, 그죠? 경행 특채가 이제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2번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면서, 범죄학이 이제 1년에 2번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번 1차를 보면, 22년 1차를 보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한 중간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22년 2차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형태입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이론들이죠. 대부분. 이론입니다.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다 이론들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 이름 무지하게 나온다. 그죠? 이번에도 출제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학자들 이름을 이용한 문제도 나왔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동행해서 연습을 했지만, 동행에 연습했던 내용들과 유사한 형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들이 보였어요. 자, 일상활동 이론에 이제 그 범죄의 삼각형, 이게 나왔잖아요. 범죄 삼각형. 그러면 이 범죄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해보면, 제가 이제 여기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경력은 한 20년 됩니다. 올해가 딱 20년째 되는 해인데, 그 다음에 전공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라고 했는데, 예언자. 어떻습니까? 예언자. 자, 물론 뭐 100% 예언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력자이기도 하고, 그죠? 많은 경력도 갖고 있고, 전공도 했고, 그죠? 대부분의 예측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범죄학이라는 과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걸 알고 낙을 알아야 이길 거니까. 그러면, 범죄학은 강점이 있는데요. 강점이 뭐냐면은 기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기존 기출과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다. 물론 지문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이 단순하다. 출제 유형이. 다른 과목은 변형이 심하죠. 사례도 나오고, 그죠? 사례도 나오고, 그다음 판례도 나오고, 케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유형들이 변화가 심한데, 범죄학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면 A는 A고 B는 B고 요것만 달달달 배워도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위험 요소가 뭐냐? 제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는 외울 게 많다. 그죠? 대부분 다 외워야 돼요. 그죠? 이해할 것보다는 암기할 내용이 많다. 그러면 암기할 내용을 책을 통째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재를 얇게 만든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책을 이제 다른 뭐 교재들 보면 책이 두꺼워요. 이 두꺼운 양을 다 어떻게 소화하겠어요? 최대한 양을 줄여서, 그리고 그 줄인 그 교재를 가지고 또 줄여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요약들을 쭉 해서 나름의 노트를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통일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용어를 쓰고 어떤 용어를 쓰고 학자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용어를 제가 범죄학회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용어부터 통일시켜라. 어떤 사람은 분화적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적이다, 어떤 사람은 동일하다, 동일시다, 뭐 견제다, 봉쇄다. 아우, 자기들은 뭐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재들을 보면은 보통 원어를 가로 안에 영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용어를 쓰지만 원래 이런 뜻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약점 요소를 한번 보니까 이론이다, 이론. 그죠? 이론이 많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이론만 나오느냐? 아니다. 그죠? 새로운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자, 새로운 거.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대부분은 다 90% 이상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자, 대학 교재에 있는 이론들도 출제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새로운 이론들을 다 교재에 집어넣게 되면 교재량이 대학 교재만큼 두꺼워지겠죠. 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기회 요소를 잡은 것이 복잡하다. 그리고 다양하다. 그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정리.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만 한다면, 자, 준비만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들이 많이 나열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의 이론들은 조금 이해를 되겠지만 문제로 만들었을 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수험생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렵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힘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준비만 해준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내가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회 요소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과목의 특성을 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죠?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기본 핵심 이론을 먼저 정복하시는 거예요, 이론. 자, 이론을 먼저 정복을 하셔야 된다. 이건 항상 기본이에요.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복 입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도복을 입고, 그 다음에 품새를 배워야죠. 그죠? 아무리 내가 태권도 구단이라도 자세가 안 좋으면 욕먹어요. 그래서 이제 품새를 익히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겨루기를 해보셔야 돼요. 겨루기. 자, 겨루기.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정복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 응용까지를 가면 되겠죠. 응용까지. 자, 여기까지 플러스 해준다면 퍼펙트가 될 겁니다. 자, 경찰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 이론, 기출, 응용까지 필수예요. 경찰학은 문제 유형이 변하니까,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까지 당연히 길러줘야 됩니다. 근데 범죄학은 제 생각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2단계까지만 잘 정복하셔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응용력까지 길러준다면 더 좋겠지만 뭐 시간이 없다면 이거는 생략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과 기출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론과 기출. 근데 안타깝게 문제가 기출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학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자, 시험 2번 봤어요. 그러면 2번 봐서 문제가 40개밖에 없는 거예요. 40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에 있던 뭐 형사정책이라든가 뭐 교정학이라든가 사법시험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경비지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출되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40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그러면 자, 40개 문장을 가지고, 자, 40개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기출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자, 유형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고득점을 100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시고, 그죠? 자, 뭐 나는 90점이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셔도 된다.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100점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범죄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시간을 조금 더, 그죠? 줄일 수 있다. 다른 과목을, 범죄학을 빨리 끝내시고 다른 과목을 더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비율을 봐도 5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0점. 다른 과목은 100점인데 범죄학은 50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50점. 그러면 50점짜리를 빨리 끝내줘야
100점짜리 과목에서 더 점수를 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범죄학이 조금 이제 외울 것도 많고 좀 낯선 과목이긴 하지만 자, 준비를 빨리 좀 하셔서 빨리 끝내는 것도 그죠? 자, 수험 전략에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1단계는 교재 있죠? 자, 교재를 가지고 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 노트가 제일 필요해요. 정리 노트. 자,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필기를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핵심을 찾고 요약을 하고 자, 내가 이제 거기를 필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학생들은 실력이 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해요. 항상 이제 뭔가를 공부할 때는 보고 듣고 써라. 아시겠죠? 그리고 정리를 해라. 그리고 막 썼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깔끔하게 또 이제 자기만의 이제 핵심 노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요게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은 절반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절반만 잘 기억해도 그 반복 해독 수에 따라서 60점이 되고 7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80점이 되고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면 100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계속 부풀려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0점짜리가 될 거예요. 50점. 이 50점이 단단한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 교재를 강의를 들으시고 자, 노트를 잘 만드셔야 된다. 자, 제가 열심히 써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자, 이번 이제 2차는 자, 아마 이제 기출풀이가 없을 겁니다. 자, 기출풀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출은. 기출은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동영상. 자,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니까. 자, 이제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학습하신 다음에, 자,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실 거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그날 관련 기출을 꼭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오늘 끝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해결하지 않고 쌓여 있으면 부담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거는 오늘 해결하자. 아시겠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오늘 거는 오늘 끝내자. 계속 밀어놓으면 쌓여요.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해결은 어렵습니다. 조금씩 그날 거를 그날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범죄학은 OX가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빈출 지문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이제 것들을 OX로 만든다든가 뭐 하긴 이제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하냐? 2단계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기출 문제.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되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과목과 똑같이 유형별 풀이가 필요하다. 범죄학도 단순 유형이 많지만 단순 유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짝을 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골라라라는 것도 있고, 개수를 묻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OX는 뭐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빈칸을 나열하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이죠. 단순 유형이지만 그것도 유형별 풀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유형별 풀이. 자, 그리고 이제 정답보다는 정답에 이르는 과정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그 문제의 답을 얻는 것이 미로라고 생각해요. 미로. 그죠? 그러면 미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분 안에 나와야 될 거를 10분 안에 나온다? 그거는 해결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빠르게 어떻게 빨리 미로를 탈출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동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몇 번 풀어서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 내가 답에 이르는 가장 짧은 최단 경로를 찾으시는 게 요 이제 기출풀이의 또 하나의 학습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 풀이. 그죠? 첫 번째 요소가 유형별 풀이.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그죠? 과정. 이 두 가지에 많이 집중을 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그죠? 요약을 해야죠. 자, 이거는 보통 시험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그러면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이제 막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뭉게 이렇게 구름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 모아서 하나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핵심 요약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던 것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리뷰.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사람 이름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근데 자주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구장창 외운다?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고 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응용력도 생겨요. 친구 이름, 저 친구 이름 뭐였더라? 그러다가 몇 번 불렀어. 몇 번 불렀다. 그럼 친해지잖아요. 친해지고 나면은 이름 가지고 농담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름 가지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죠? 자, 제 이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렸어요. 자, 용식이라고, 용식이. 이게 불쾌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 누구니? 이러다가, 나 너 누구다.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용식이를 해야되죠. 자, 제 친구들도 이제 석자로 끝난 애 친구도 있고. 자, 그래서 놀릴 때 보면은 이제 그 홍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홍석이를 홍식이. 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보는 거다. 리뷰를 해서.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영. 아마 이번에 1차 보신 분들은 동영의 유형과 유사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동영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자, 물론 이제 한 2개 정도가 새로운 이론, 그죠? 나오긴 했는데, 답을 얻는 데는 별 지장은 없었어요. 자, 답을 얻는 데 지장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유형들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 동영을, 그죠? 자, 일종의 보면은 시험 직전에, 그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또 과정입니다. 자, 문제가 20밖에 안 돼서, 그죠? 20개. 20개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전같이 푸셔야 된다. 주어진 시간 내에. 그죠? 그 다음에 순서에 많이 집중을 하시라. 순서. 그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모르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르는 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해결하실 겁니까? 모르는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순서는 뭐다? 아는 것부터 해결해라. 아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답이 안 나왔을 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한 지문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다. 답이 나왔다. 그러면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 채 넘겨도 되는 거예요. 실전이라면. 자, 우리가 이제 기출이라면 해결해야 되는데 실전이라면 해결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 모르는 거를 굳이 거기 머물러가지고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서만 잘 지켜주셔도, 그죠? 모르는 내용들이, 모르는 이론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제언은 뭐냐. 과목에 대한 정확한, 그죠? 자,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정확한 대비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만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 분석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 대비를 통해서 이 2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죠?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자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